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보도 기사 중에서 하나를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예견을 했는데요. 과연 설전에 나오는 부동산 대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 잠옷 기대가 큽니다. 자, 일단 오늘 2대1 황현규 기자가 기사를 쓴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헛발질, 작년 말소된 임대주택, 아파트는 고작 5%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2020년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 매매가 가능해진 등록 민간임대주택이 50만여 채 가운데 아파트는 20%에 불과하다. 자, 우리가 임대 의무 기간이 있는 민간 임대 주택이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시장에 나오게 되어 있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보니까 작년에 총 민간 임대 주택 50만여 채 가운데 아파트는 겨우 20%에 불과하더라라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80%는 빌라 등 비아파트다. 그리고 특히 서울은 10%만이 아파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 재연장 제도를 없애버렸죠, 그죠, 작년에. 그래서 시장이 매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거의 없는 셈이었다. 그리고 아파트 매물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부에서는 등록임대 자격 말소에 따른 공급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표가 잘 되어 있는데요. 2020년 주요 지역 자동말소 임대주택 현황에서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11만 449 가구, 그리고 비아파트는 35만 7,436가구 해서 총 46만 7,885가구가 자동 말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까요, 아파트는 14,491가구, 그리고 비아파트는 12만 7,853가구, 그래서 총 14만 2,244. 그리고 서울과 가까이 붙어있는 인천, 아파트가 4,637, 비아파트가 16,506, 그리고 총 합해서 21,143. 자, 그리고 경기 지역이 23,781 아파트, 그리고 비아파트가 84,722가구, 총합해서 10만 8,503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부산도 5,368 아파트, 그 다음에 비아파트가 4만 6,567. 이 아파트가 5,368이니까 이거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죠. 총 5만 1,935에서 겨우 아파트 비중이 5,368이다. 대구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죠. 비아파트에 비해서. 그리고 대전도 한번 볼까요? 대전은 아파트가 5,857, 비아파트가 5,092. 대전만큼은 비슷하네요. 오히려 아파트의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50% 이상을 차지하죠, 그죠? 총 임대 아파트 자동말소가 1,946가구인데 그 중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5,857가구. 상당히 많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파트의 비중이 비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죠. 세종 한번 볼까요? 세종시는 아파트가 1032, 그리고 비아파트가 3956. 여기도 차이가 아파트의 비중이 적습니다. 많이 적어요. 뭐 경기도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비아파트가 84,722가구인데 비해서 아파트는 23,781가구. 그래서 이런 차이를 두고 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등록 말소된 임대, 광진구 97%가 빌라이다. 아파트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1년 1월 18일 날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서 임대 자격이 사라진 주택은 총 46만 7,885채인데 아파트만 따지고 봤더니 11만 449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가 35만 7,436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비아파트 유형이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네요. 자, 이 아파트 매입 임대 제도를 사실 이제 폐지하는 그런 정책이 작년 7월 10일 날 대책에서 발표가 됐죠. 7월 10일 대책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작년 2020년 8월 18일부터 4년 단기 임대와 그리고 8년 아파트 매입 임대 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기존에 등록된 단기 임대를 또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를 했고요. 금지요. 그리고 폐지되는 유형의 등록 임대는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인 8년, 단기 임대는 4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게 했죠. 그래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0만 채에 가까운, 즉 46만 7,885채의 임대주택이 사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부의 의도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이렇게 공급되게끔 한 정책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효과가 있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특히 서울의 경우 임대 자격이 사라진 주택 10채 중 9개가 비아파트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난해 서울에서 12만 2,244채의 임대주택 자격이 말소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비아파트가 12만 7,853채로 나타났고 약 89% 수준이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비아파트가요. 결국에 보니까 아파트는 14,391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가 아파트가 아닌 빌라 같은 단독주택 뭐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치구별 비아파트 비율을 조금 살펴보면은 광진구가 비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임대 등록이 말소된 5,544채 중에서 5,383채가 비아파트다. 그래서 97% 수준으로 비아파트의 비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95%, 은평구가 94%, 중구가 94%, 금천구가 93%, 마포구가 93.2% 순으로 비아파트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서울 다음으로 비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방이 바로 부산, 울산, 대구, 세종 순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이렇게 비아파트와 아파트로 분류한 것이 참 통계를 분석을 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주택시장의 핵심은 바로 비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죠. 아파트 공급에 대한 그리고 아파트 시장의 소통이 중요한 것인데 이 물량이 적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어떤
영향, 효과가 없다라는 것으로도 귀결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는 것이, 즉 임대주택에서 말소가 되는 이 아파트의 비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말소가 되게 되면은 이게 시장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 매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택시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요 얘기는 마지막에 제가 분석 전망에 넣어 놨으니까 그때 이제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자치구별로 서울을 분석해 봤을 때 거의 뭐 대부분이 90%가 넘는, 또 지방도 거의 90%에 가까운 그런 비아파트 비율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기 없는 빌라 매물만 늘어서 개발 호재의 집값만 들썩이라는 이제 소제목이 있는데요. 자, 문제는 자동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대다수가 비아파트로 확인되면서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공급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 뭐 맞는 얘기죠. 선호도 높은 주택 수요는 대부분 아파트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택시장의 핵심은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그리고 공급량이 충분하게, 그리고 또 소통이 되게끔 하느냐가 주 핵심인데, 이 아파트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나마 매물도 거의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서울 지역 빌라는 또 최근 전세난, 그리고 아파트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 재개발 호재 등으로 가격이 급등해. 이거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전세난, 그리고 풍선 효과, 그리고 재개발 호재. 공공재개발 아주 요즘 뭐 장안의 화제죠. 그죠? 전 국민이 지금 특히 서울 수도권에 우리 재개발,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어도 기대감으로 매물 자취가 사라진 것. 예. 자, 당초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자동 말소시키면은 해당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효과를 기대했죠. 자,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또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좀 더 분석이 필요했죠, 사실. 아파트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제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등록임대주택 중 연말까지 46만 8천 호가 자동 말소될 예정이다. 이 중에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봐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아파트의 비중도 적을 뿐더러 또 매물 전체가 비아파트든 아파트든 간에 매물 전체가 시장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적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애초에 공급을 바라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것이 실수였다. 임대사업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통하지 않고 있는 데다 대부분 빌라에서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안정적인 전세 수급만 더 어려워졌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요거 안정적인 전세 수급만 이게 풀어지다 보니까 전세 시장 자체가 또 요동을 치게 하는데 다시 또 일조를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부터 말소 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전국 자동말소 등록 임대는 올해에 총 58만 2,971채, 그리고 내년에 72만 4,717채, 그리고 2023년에 82만 7,264채. 예, 그러면 뭐 작년에 것까지 해서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합하면은 상당한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수도권 물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서울과
수도권 물량을 한번 보죠. 작년에 12만 9,646채, 그리고 올해 34만 5,324채, 내년에 44만 1,475채, 2023년에 51만 1,595채, 합해보니까 4년간 총 142만 8,040채가 되고요. 서울 물량을 봤더니까 작년에 14만 2,244, 올해 17만 8,044, 그리고 2022년에 22만 1,598, 2023년에 24만 5,521채, 그래서 4년간 총 78만 7,407채가 됩니다. 물량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수치가 지금 풀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분석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동 말소되는 임대주택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시장에 공급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늘어날지는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택시장의 공급량이 많아지려면은 주택시장의 기대 심리가 좀 꺾여야 하는 것이 제1과제이라고 봅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물량이 자동 말소가 된다고 해도 시장으로 나오지를 않죠. 오히려 그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자산 가치가 더 이제 또 불어날 수 있죠. 물론 뭐 풀어진다고 자동 말소됐다고 해서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동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불릴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도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주택시장의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자의 가장 선호 종류인 아파트는 지금처럼 시장에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지금처럼 시장에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 이거죠. 자,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을 경우입니다. 꺾이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꺾이면은. 자, 그리고 비아파트도 역시 주택시장이 꺾이지 않고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한 시장에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지금 현상과 비슷할 겁니다. 그죠?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랠리가 꺾이지 않고서는, 즉 그 기대 심리 자체가 꺾이지 않고서는 아파트가 됐든 비아파트가 됐든 이거는 시장에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와도 대기자가 너무 많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비아파트는 특히나 공공재개발 등의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동을 해서 서울 수도권에서는 쉽게 그 가격이 꺾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이제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입주권에 대한 그런 권리를 제한을 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이 비아파트가 공공재개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임대주택에서 자동 말소된 이 비아파트도 사실상 시장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방 대도시는 물론 가격 상승이 상당한 중소도시에서도 이 비아파트가 또 가격 상승 대열에 들어선 지 벌써 오래됐죠. 그래서 비아파트가 매물로 내놓아도 처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도시는 도시의 가격 상승 동력이 타 도시에 비해서 비교 요리에 있는 지역, 그리고 또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 그리고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위치에 있는 비아파트가 매물을 내놔도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데가 한두 군데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2월 설 전에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죠. 그죠? 그리고 뭐 그동안 보도기사가 많이 나와서 또 신임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이제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을 수 있는 정말로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은 올해 6월 1일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과 맞물려서 하락, 안정, 침체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특단의 대책이 정말 말로만 끝나는 대책이 돼버린다라면은 시장의 불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예상을 지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대책이 설 전에 예고되어진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평가가 되어진다라면은 이거는 이번 정부에 들어서 정말로 마지막 기회를 날리는 것이다. 심각한 불신을 더욱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대책이 시장의 심리를 꺾지 못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 5년차가 곧 시작이 되는 오는 5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자 이제 문재인 정부도요 이제 5년차에 곧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올해 5월 10일입니다. 이 5월 10일을 기점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규제 일변도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시장의 안정을 좌우할 막중한 사명을 띤 부동산 정책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을 수 있는 이번 정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꾸 제가 마지막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5월 10일이 이제 5년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정부든 간에 이 마지막 해를 달려가는 이쯤에는 새로운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부동산 정책을 조정을 한다든지 어떤 그대로 유지를 한다든지 그게 잘 되어 왔으면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잘 되어 오지 못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대로 가기도 어렵고 또 손을 대려니 이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되는 정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아주 특단의 어떤 대책, 뭐 예상을 넘는 그런 대책, 그런 것을 예고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5년차에 접어드는 시기인 만큼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대통령과 정책 당국자들은 제대로 체감하면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에서 한 명의 초대 국토부 장관이 장수하면서 모든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망가뜨려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분 한 분이 망가뜨려 놓은 건 아니죠, 그죠?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다 같이 한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어서 기대감이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가격이 올라가서 좋아라 한 사람들도 그렇고 또 나는 그 가격 상승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신 분들은 더욱더 절실하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어서 시장에 역작용이 지속된다라면은 이 마지막 기회마저 날아가게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특별하고 충격적인 어떤 내외적 타격이 오지 않는 한 오히려 상승할 타이밍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바로 대통령 선거가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이에요. 2022년 3월에 치러질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3월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벌써 지금도 후보가 뭐 누가 되네 지지율이 얼마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지나가게 되면은 각 당의 윤곽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유력 대선 주자들이 각 지역별 공약들을 아마 쏟아낼 겁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를 통해서도 증명이 된 사실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대선을 통해서 각 지역별 대선 공약이 난무하게 되고 기대 심리는 한껏 고조된다. 제가 그동안에 분석 전망한 것이 연구한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은 상승 릴레이를 타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동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문재인 정부 탄생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기대 심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야, 촛불로 인해서 탄생된 정부다. 그래서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부동산 분야, 저는 이제 특히나 부동산 분야라든지 상당한 기대 심리를 갖고 있었는데 뭐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많은 기대를 갖고서 탄생이 되는데 만약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또 더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처방한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걱정됩니다. 지금 일각에 좀 유력하신 분들의 생각들이 보면은 충분히 이럴 만하다. 충분히. 이거는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집권 초기의 지지율은 또 곤두박질 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와 신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뼈가 아픈 얘기를 좀 여기다 썼습니다. 이거는 유독 이번 정부에만 해당이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부든 간에 또 앞으로 탄생될 어떤 정부든 간에 자신의 머리와 신념을 가지고서 미리 부동산 정책, 모든 정책을 이렇게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연구, 분석, 전망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온 것들이 이거예요. 역지사지의 객관적 입장에서 살펴야 하고 그리고 정말로 정책 하나가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심사숙고해서 발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머리와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서 그걸로 정책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 역지사지의 객관적 입장에서 살펴야 되고 그리고 정책 하나하나가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자, 부동산 시장의 현장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모르는 엘리트 집단의 사고에서 나오는 정책도 안 됩니다. 나는 잘한다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땐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와 신념으로 뭉쳐진 정책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투기꾼들 탓, 다주택자들 탓만 하는 어떤 똥꼬집 정책, 이것은 결국에 시장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통해 확보되는 증가되는 세수를
자신들의 기타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안지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잡아뗄 수 있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어느 정부든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든 또 새로운 집권 세력이 될지도 모르는 지금의 야당이든 간에 모든 집권 세력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양극화의 끝판왕을 만들어 무주택자와 그리고 저가의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로 상승한 주택을 가진 사람들과의 차이가 정말 극심해져 있죠. 이러한 것이 벌써 4년 차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1년도 아니라 4년 차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10억 이상을 벌었네. 그런데 나는 똑같아. 오히려 더 부족해졌어.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서 수입도 소득도 적어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마저 그들을 외면하게 돼버리는,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그것을 주도한 정책이 누구한테서 나왔습니까? 전 정부, 그리고 남 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일찍 깨닫고 정책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진짜 전문가가 없었던 것이죠. 머리로만 하고 신념으로만 뭉치고 남 탓으로만 돌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권 정부 내내 지금 이러한 현상이 부작용만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왜 남 탓을 합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위치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물론 태어난 어떤 자라온 환경, 토양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선택을 모든 것을 하게 되죠. 물론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자기 발전을 이루고 새롭게 선택을 또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발전이 되는 것인데 결국에 자신의 위치는 자신이 만든 것이죠. 그것을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자, 다시 말하지만 본인은 그동안 강의에서도 수없이 밝힌 바와 같이 그 어느 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정치와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순전히 부동산학을 제가 전공을 하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그동안에 분석을 하고 전망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분석 전망하는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동영상으로는 이것이 처음 밝히지만은 그동안에 제 개인적인 강의를 통해서는 수없이 밝혀온 바입니다. 이 정부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정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정책도 분석, 평가, 전망해 왔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에서 더 이상의 시장 부작용 정책이 아닌 소통이 되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어 비자발적 무주택 서민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주택자들 가운데서도 자발적 무주택자라기보다는 비자발적 무주택자들이 있죠. 뭐 전세를 20억짜리를 들어가고 10억짜리를 들어간 무주택 서민, 그분들을 무주택 서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자발적 무주택 서민들, 그리고 또 한 채를 가졌지만은 온전한 한 채를 가지지 못한
저가의 부채 보유 1주택자들. 저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온전한 한 채를 가지지 못한 저가의 부채 보유 1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설 전에 정말로 예상을 넘는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